서울 시내 중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60층 고층 빌딩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이 건물의 58층에 자리한 글로벌 테크 코리아 본사는 오늘 밤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건물 외벽을 장식한 수많은 유리창들이 도심의 네온 사인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들이 이곳이 얼마나 분주한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연달아 나타났어요.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한 회사 임직원들이 아니었거든요. 미국 본사에서 온 최고 경영진, 유럽 지사장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인물들까지 전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글로벌 테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동료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손에는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들려 있었죠. 이 계약서 한 장 한 장이 수백억 원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입구에 도착하자 거대한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가로 15m, 세로 10m가 넘는 대형 회의실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천장 높이만 해도 4m는 좋게 되어 보였고 그 위에 설치된 수정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모습이 보이고 그 너머로 남산타워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서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고속도로에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긴 줄을 이루며 흘러가고 있었죠. 회의실 중앙에는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테이블 주변으로 24개의 가죽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각 자리마다 참석자의 이름이 적힌 명패와 함께 생수, 커피, 그리고 회의 자료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쪽 천장에는 최첨단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회의실 앞쪽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미국 본사 최고 경영자인 제임스 윌슨이 테이블 상석에 앉았고 그 옆으로 유럽 지사장 마리아 가르시아, 일본 지사장 다나카 히로시, 그리고 한국 지사장 김대호가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 모두의 얼굴에는 오늘 회의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진지함이 가득했죠. 회의실 한쪽 구석에는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통역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부스 안에는 최첨단 통역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헤드셋과 마이크, 그리고 여러 대의 모니터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회의를 위해 미국에서 특별히 초빙된 베테랑 통역사 로버트 존슨이 부스 안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키자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내용은 글로벌 테크가 아시아 시장에서 새롭게 선보일 인공지능 기술 플랫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회사는 향후 5년간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지금까지 투입한 모든 비용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윌슨이 천천히 일어서면서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회색 정장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은색 넥타이 핀이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20년간 글로벌 기업을 이끌어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통역 부스 안에 로버트 존슨이 즉시 한국어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가 다음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입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김대호 지사장은 펜을 꺼내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고 마리아 가르시아는 앞에 놓인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지사장 다나카 히로시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제임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우리의 새로운 인공지능 플랫폼 네오비전은 지금까지 개발된 어떤 기술보다도 혁신적입니다. 제임스가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픽이 나타났어요. 복잡한 데이터 차트와 함께 예상 수익률이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수적입니다. 회의실 뒤쪽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23살의 한국인 소녀 이소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통역학을 전공하고 올해 졸업한 뒤 글로벌 테크 코리아에 인턴으로 들어온 지 겨우 석 달이 된 신입이었죠.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똑똑해 보이는 검은 태안경이 그녀의 지적인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소영은 오늘 회의에서 보조 통역사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주 통역사인 로버트 존슨을 지원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전문 용어, 사전과 함께 오늘 회의에서 다뤄질 모든 기술적 용어들이 정리된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밤새워 준비한 자료들이었거든요. 제임스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에 동시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상 투자 규모는 5억 달러이고 향후 3년간 최소 15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올 때마다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역력했어요. 5억 달러라는 것은 한국 돈으로 약 7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15억 달러는 무려 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였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면 성공했을 때의 이익도 엄청나지만 실패했을 때의 손실 역시 회사를 파산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통역 부스 안에 로버트 존슨은 20년 넘게 국제회의 통역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이력서에는 유엔 회의, 올림픽 조직위원회, 그리고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중요한 회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아마도 지난밤 시차 적응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잤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넘기자 화면에 복잡한 계약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기술 이전료, 로열티, 마케팅 비용 분담, 그리고 수익 배분 등 수십 개의 항목들이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비록 보조 역할이지만 언제든지 필요하면 통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노트에는 이미 오늘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전문 용어들이 한국어, 영어, 그리고 일본어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점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참석자들의 표정도 더욱 진지해졌어요. 김대호 지사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제임스의 설명에 동의를 표하고 있었고 마리아 가르시아는 자신의 태블릿에 무언가를 열심히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는 때때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통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이때 회의실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서 김대호 지사장에게 뭔가 급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김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제임스를 바라보며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 같았죠. 소영은 회의실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녀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순전히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통역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로버트 존슨 같은 베테랑이 있는 상황에서 갓 졸업한 인턴이 나설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소영은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매일 밤 새벽까지 이 회의를 위해 공부했거든요.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전문 용어부터 시작해서 국제계약법 용어, 금융 용어까지 모든 것을 섭렵했습니다. 심지어 참석자들 각각의 출신 배경과 말하는 스타일까지 조사해서 노트에 정리해 놓았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전문 용어 사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노트 뭉치가 있었어요. AI 플랫폼 관련 핵심 용어, 계약 조건 관련 표현, 숫자 및 금액 표기법 등으로 분류해서 정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포스트잇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죠. 소영이 특히 신경 써서 준비한 부분은 숫자 통역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백억, 수천억 원 단위의 큰 금액들이 오갈 예정이었고 이런 숫자에서 실수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 환율은 물론이고 조 단위까지의 모든 숫자, 표현을 완벽하게 암기했습니다. 김대호 지사장이 비서로부터 급한 메시지를 받고 난 후 잠시 제임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죠. 제임스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다는 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김대호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방금 도쿄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일본 파트너사 중 한 곳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합의했던 기술 이전료 비율을 재조정하자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나카 히로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즉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가르시아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임스를 바라봤죠. 이런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전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통역 부스 안에 로버트 존슨도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는 이미 오늘 회의 진행 순서와 예상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왔는데 이런 돌발 상황은 계산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차 적응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기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파트너사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며 있었어요.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계획에 없던 변수가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김대호가 다시 태블릿을 확인하며 설명했습니다. 일본 파트너사 측에서는 현재 기술 이전료를 15%에서 10%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초기 투자 비용을 늘리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이는 전체 계약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비록 직접적으로 관여할 일은 없었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추가적인 통역 지원이 필요할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일본 관련 비즈니스 용어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참석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가르시아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다나카 히로시는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죠. 이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또 다른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급한 표정으로 제임스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어요. 제임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더니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본 참석자들의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돌발 상황들이 오늘 회의의 성공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제임스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미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주요 기술 파트너사인 실리콘밸리 테크솔루션에서 갑자기 라이선스 조건 변경을 통보해 왔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조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해온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변화입니다. 김대호 지사장이 급히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경 사항인가요? 그의 손은 이미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정보가 중요했거든요. 제임스가 자신의 태블릿을 보며 답했습니다.
핵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열티도 기존 8%에서 12%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독점 사용권이 단축되면 장기적인 사업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마리아 가르시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수익률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로열티가 4%나 오르면 전체 수익에서 수십억 달러의 차이가 날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통역 부스 안에 로버트 존슨은 이런 복잡한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통역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원래 계획된 회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나오는 전문 용어들과 숫자들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시차 적응으로 인한 피로까지 겹쳐 그의 컨디션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가 자신의 전화를 끊고 나서 말했습니다. 일본 쪽 상황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사가 단순히 기술 이전료 조정만 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합작회사 설립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는 또 다른 변수였습니다. 합작회사 설립이라는 것은 기존 계약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소영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긴장하고 있었어요. 비록 직접 나서서 할 일은 없었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밤새워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제임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미국 본사의 기술 파트너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고 일본 파트너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 진출 전략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김대호 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국 정부와 약속한 투자 일정이 있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진행 중이거든요. 만약 이 계약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참석자들은 각자 자신의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보며 본국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가르시아는 유럽 본사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다나카 히로시는 연신 일본어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이때 로버트 존슨이 갑자기 헤드셋을 벗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통역은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제임스가 로버트를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두들 잠시 휴식을 취하시죠. 10분 후에 다시 모여서 이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걸었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실 구석에서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로버트 존슨이 통역 부스에서 나와서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이런 건 처음 경험해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 있었어요. 혹시 당신이 준비한 자료들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소영이 자신의 노트를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이나 새로운 파트너십 구조에 관한 용어들도 정리해 놨어요. 그녀의 꼼꼼한 준비성이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휴식 전보다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각자 본국과 연락을 주고받은 결과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제임스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각자 본사와 연락을 주고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더욱 짙어져 있었어요.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마리아 가르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 본사와 상의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 기술 파트너사의 로열티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전체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파트너사들은 이미 새로운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법무 검토에 들어갔어요. 기존 계약 구조로는 진행이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김대호 지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한국 정부와 약속한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최종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일정이 지연되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돼요. 제임스가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오늘 밤뿐이라는 이야기네요.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전체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거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통역 부스 안에 로버트 존스는 이런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느라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된 회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복잡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각국의 법률 용어와 금융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시차 적응으로 인한 피로까지 겹쳐 그의 컨디션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직접 나서서 할 일은 없었지만 이런 중요한 순간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밤새워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때 제임스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실리콘밸리 파트너사의 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술 라이선스 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참석자들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취소되면 전체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동안 투입한 수백억 원의 개발비와 준비 비용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마리아 가르시아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파트너사의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대호 지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로열티가 12%로 오르면 우리 예상 수익이 약 3천억 원 정도 줄어들어요. 그럼 전체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죠. 숫자로 계산해보니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다나카 히로시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쪽도 이런 조건에서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합작회사 설립도 좋지만 기본적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의 말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제임스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3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그냥 버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거든요. 수백억 원이 걸린 문제였고 각자의 회사와 직업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로버트 존스는 이런 긴박한 상황을 통역하느라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도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감정적인 상황에서의 통역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회의실 안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주어진 정보도 부족했고 시간도 너무 촉박했거든요. 제임스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밤 9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임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각자 본사와 최종 협의를 한 후 1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깊은 아쉬움도 묻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가르시아는 유럽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위해 별도 회의실로 향했고, 다나카 히로시는 일본 파트너사들과 전화회의를 하기 위해 복도로 나갔습니다. 김대호 지사장도 한국 정부 담당자들과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죠. 회의실에는 제임스와 몇 명의 보조 직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창가로 다가가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뒤로 한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었고 강변의 불빛들이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서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통역 부스 안에 로버트 존슨은 이런 긴박한 상황의 연속에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헤드셋을 벗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어요. 20년간 통역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시차 적응으로 인한 피로까지 겹쳐 그의 컨디션은 최악이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록 직접 나서서 할 일은 없었지만 이런 중요한 순간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녀는 자신이 밤새워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마리아 가르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 본사의 최종 결정입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로열티 인상분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나카 히로시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쪽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사들이 합작회사 설립에는 관심이 있지만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바뀐 상황에서는 투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대호 지사장이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측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민간 기업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정 연장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이제 정말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가 테이블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명확하네요.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입니다. 3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결과를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결정이 내려지자 모두가 말문이 막혔거든요. 수백억 원이 걸린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무산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로버트 존슨이 갑자기 통역 부스에서 일어서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시차 적응 실패와 오늘의 극도로 복잡한 통역 상황으로 인해 완전히 지쳐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손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버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정확한 통역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로버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의료진을 부를까요? 하지만 로버트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만 당분간 통역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죠. 바로 이때 미국 본사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임스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뭔가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로버트가 통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통역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통역 공백이 생긴 것이었죠. 제임스가 미국 본사로부터 걸려온 긴급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존슨이 컨디션 난조로 통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대안도 마땅치 않았어요. 제임스는 영어로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다시 천천히 말해주세요. 제임스가 전화기를 귀에 더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고 있었지만 회의실의 소음과 긴장감 때문에 정확히 듣기가 어려웠어요. 그는 한 손으로는 전화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메모를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로버트 존슨이 통역 부스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여전히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중요한 통역을 맡기기 어려웠거든요. 누군가 통역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임스가 급히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런 중요한 비즈니스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특히 지금 같은 긴급 상황에서 완벽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드물었습니다. 바로 이때 소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회의실 맨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소영이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인턴이었지만 하버드에서 통역학을 전공했고 지난 한 달간 이 회의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던 그녀였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소영이 통역 부스로 다가가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제임스가 다시 전화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통역사가 바뀌었으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미국 본사 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영은 집중하며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실리콘밸리 파트너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조건에서 로열티를 8%에서 12%로 올리는 대신 기술 독점 사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미국 본사 임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소영의 귀에 들린 것은 프라이스 인크리즈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순간적으로 이것을 프라이스 디크리즈로 잘못 들었어요. 회의실의 긴장감과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대로 통역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파트너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조건에서 로열티를 8%에서 5%로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독점 사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소영의 통역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참석자들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어요. 로열티가 5%로 낮아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이것은 기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김대호 지사장의 눈이 반짝였고 마리아 가르시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다나카 히로시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로열티가 5%로 낮아진다고 하신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소영은 자신이 정확히 통역했다고 확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열티를 5%로 낮춰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2%로 올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수백억 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오역이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쪽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사들이 합작회사 설립에는 관심이 있지만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바뀐 상황에서는 투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대호 지사장이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측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민간 기업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정 연장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이제 정말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가 테이블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명확하네요.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입니다. 3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결과를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결정이 내려지자 모두가 말문이 막혔거든요.
수백억 원이 걸린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무산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로버트 존슨이 갑자기 통역 부스에서 일어서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시차 적응 실패와 오늘의 극도로 복잡한 통역 상황으로 인해 완전히 지쳐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손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버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정확한 통역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로버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의료진을 부를까요? 하지만 로버트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만 당분간 통역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죠. 바로 이때 미국 본사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임스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뭔가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로버트가 통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통역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통역 공백이 생긴 것이었죠. 제임스가 미국 본사로부터 걸려온 긴급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존슨이 컨디션 난조로 통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대안도 마땅치 않았어요. 제임스는 영어로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다시 천천히 말해주세요. 제임스가 전화기를 귀에 더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고 있었지만 회의실의 소음과 긴장감 때문에 정확히 듣기가 어려웠어요. 그는 한 손으로는 전화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메모를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로버트 존슨이 통역 부스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여전히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중요한 통역을 맡기기 어려웠거든요. 누군가 통역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임스가 급히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런 중요한 비즈니스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특히 지금 같은 긴급 상황에서 완벽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드물었습니다. 바로 이때 소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회의실 맨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소영이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인턴이었지만 하버드에서 통역학을 전공했고 지난 한 달간 이 회의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던 그녀였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소영이 통역 부스로 다가가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제임스가 다시 전화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통역사가 바뀌었으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미국 본사 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영은 집중하며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실리콘밸리 파트너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조건에서 로열티를 8%에서 12%로 올리는 대신 기술 독점 사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미국 본사 임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소영의 귀에 들린 것은 프라이스 인크리즈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순간적으로 이것을 프라이스 디크리즈로 잘못 들었어요. 회의실의 긴장감과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대로 통역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파트너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조건에서 로열티를 8%에서 5%로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독점 사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소영의 통역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참석자들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어요. 로열티가 5%로 낮아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이것은 기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김대호 지사장의 눈이 반짝였고 마리아 가르시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다나카 히로시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로열티가 5%로 낮아진다고 하신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소영은 자신이 정확히 통역했다고 확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열티를 5%로 낮춰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2%로 올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수백억 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오역이었습니다.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단계별 로열티 시스템은 어떨까요? 첫 번째 연도에는 기존 8%를 유지하고 매출이 목표치를 달성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로열티를 조정하는 방식 말입니다. 회의실 안에 참석자들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김대호 지사장이 눈을 반짝이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미국 본사 담당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영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첫 해에는 8% 매출 목표 달성 시 둘째 해 9%, 셋째 해 10%로 점진적 인상하는 거죠. 대신 기술 독점 사용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기술 업데이트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하면 초기 부담은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본사 담당자가 잠시 동료들과 상의한 후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이 조건이라면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네요. 마리아 가르시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구조라면 유럽 본사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나카 히로시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 파트너사들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매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도 도입하면 어떨까요? 목표를 초과 달성한 지역에는 추가 기술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요. 1시간 후 모든 참석자들이 새로운 계약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소영의 창의적인 해결책 덕분에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살아난 것이었죠. 제임스가 소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영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출신 한국 소녀의 지혜로운 한마디가 수백억 원 계약을 구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녀의 실수는 오히려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서울 글로벌 테크 본사 58층 회의실. 같은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네오비전 프로젝트 중간 성과 발표라는 제목이 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는 매출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소영은 이제 정식 직원이 되어 글로벌 전략팀 매니저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하버드 졸업장과 함께 올해의 신입사원상 트로피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6개월 전 그 운명적인 밤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임스가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본사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소영 씨가 제안한 단계별 로열티 시스템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첫 해 목표를 200% 초과 달성했네요. 김대호 지사장이 뿌듯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만 예상보다 3천억 원 더 많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마리아 가르시아도 유럽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며 말했습니다. 유럽 지사 역시 목표를 크게 초과했고 이미 내년도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영 씨의 아이디어 덕분이죠. 다나카 히로시는 일본에서 보고했습니다. 일본 합작회사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동남아시아 진출도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영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날 밤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회의가 끝난 후 소영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시 전체가 따뜻한 빛에 감싸여 있었어요.
6개월 전 그 긴장했던 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로버트 존슨으로부터였어요. 소영, 축하합니다. 당신의 성공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밤 내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글로벌 테크 코리아 전 직원들이 참석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소영은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저지른 실수는 사실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 실수 덕분에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그 회의실에서 오늘도 새로운 꿈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